셀프 인테리어는 하면 좋죠.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도 크게 할 수 있고 원하는 방향에서 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.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셀프 인테리어 했을 때 퀄리티나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셀프 인테리어 할 때는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지식을 많이 획득한 뒤에 다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셀프 인테리어를 잘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셀프 인테리어 하기에는 자재가 부족하거나 아니 자재 성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DIY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재들도 많이 뭐 소포장 형태로든가 아니면은 편하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내가 할 거와 남이 할 거를 좀 구분하셔서 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.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DIY 시장에서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해서 퀄리티를 감안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셀프 인테리어로 가벽을 세우겠다 아니면 뭐 바닥에 수평을 잡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을 요하거나 아니 특히 전기라든가 아니면은 물에 대한 부분 설비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아요. 왜냐면 그게 잘못하면 크나큰 화재라든가 아니면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할 거와 남이 할 거, 특히 설비 분야, 전기 분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런 기초 이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뒤에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마감재 입히는 거는 저는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전 교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러 동영상 찾아보면 딱 보면 저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하고 나서 꼭 확인하는 시간을 거쳐야 돼요. 세면대 수전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세탁기 수전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샤워기 화장실에 샤워기 수전을 교체한다거나 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분명히 뭐 테프론이라는 자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며칠 물이 새나 안 새나 관찰을 하셔갖고 조임의 정도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저번 컨텐츠 만들었는데 챗 GPT에서 나온 항목들이 있어요. 여러 가지 뭐 공사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AS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면허 있는 문제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챗 GPT가 알려주는 그 리모델링 잘하는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 리움은 그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모델링 잘하는 방법은 일단 고객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리모델링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예산은 충분한데 미처 발견 못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인테리어 예산으로 할 수 있다. 근데 거기에 가구와 가전 같은 경우도 또 별도잖아요. 그런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. 그것에 따라서 자재가 바뀌고 구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마감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고객님의 그런 예산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솔직히 공사 업체를 잘 선정하셔야지만 그 업체가 가진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됐을 때 차후에 AS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업체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뭐 꼭 저희 업체 아니더라도 꼭 다른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도 꼭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진짜 확실한 뭐 여러 가지 리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좀 노후화됐다거나 아니면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 분 리모델링을 하시면 이 기본에 구축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된 설비 분야들이나 전기 분야, 단열 분야들이 많아요. 이런 분들까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해야 돼요. 예를 들면은 뭐 인테리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는데 물이 새면 안 되거나 또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는데 그 뭐 다른 전기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.
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거는 설비 분야와 전기 분야, 단열 분야 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지만 또 누수도 예방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뒤에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아까 했지만은 뭐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좀 더 아까 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.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. 집이 좀 아픈 거야. 뭐 예를 들면 피부병이 걸렸다 그러든가 아니면은 뭐 위장기관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내 몸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살려고 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집도 그런 작업들이 아니면 그러한 뭐 수술이라고 표현하면 리모델링이 수술이잖아요. 그 수술을 통해서 그게 완치가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재탄생해서 우리 삶도 바뀌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하고 있지만 한샘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저도 많이 예전에는 던졌었어요. 왜냐하면 정말 이 한샘이